오타니 쇼헤이인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야구 선수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손흥민 이상이야. 재능도 있고 노력도 엄청 하는 사람으로 유명하지. 아니, 일본 투수가 메이저 리그에서 타격까지 좋아요. 얼굴도 잘생겼잖아. 근데 인성도 개쩔어. 아니, 씨발 경기장에서 쓰레기를 줍는다니까? 이런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결혼했잖아요. 몇 년 전에 연애 소식도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아내를 공개했어. 이때 뭐 우리야 해외 유명한 선수가 결혼했다 정도로만 보지만 그 당시 일본에서는 어땠냐면은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일본 열도가 바다에 한번 가라앉았다가 다시 떠올랐대. 펄쩍 놀라서 한번 뛰었다는 거야, 전 국민이. 일본이 야구가 국기잖아요. 전 국민이 놀랐던 거지. 그만큼 관심도가 높은 분야니까. 미국보다 더 진심이야, 일본은 야구에. 그래서 오타니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높은데 중국이 탁구에 미쳐 있듯이 일본은 야구에 미쳐 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뭐 전 스포츠 중에 지금 야구가 제일 인기이긴 해. 프로리그 인기가 진짜 좋아요. 근데 이게 대표팀 성적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어. 일본은 여전히 최강이야. 근데 한때 일본을 이기던 우리나라는 지금 성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뭐 결국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거기도 해요. 일단 인력풀이 다르잖아. 일본은 야구 선수 육성하는 학교가 엄청 많습니다. 진짜 뒤지게 많아요. 전국 고교 야구 대회에 3,000팀이 넘게 매년 출전을 해요. 여기에 뭐 못 나오는 팀도 합하면 4,000팀, 5,000팀 그냥 넘어갈 거라고 봐. 우리나라 어떠냐? 고교 야구팀 90팀이야. 이런 풀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일본이 또 사교육보다 부호 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꼭 선수 지망이 아니라도 취미로 야구부 활동을 많이 해, 일본 사람들이. 우리는 야구한다 그러면 진로야, 엘리트 스포츠만 하잖아. 근데 일본은 취미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림픽을 보면은 일본의 대표팀으로 나온 선수들이 어떤 종목이든 간에 학교 선생님 막 이래.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취미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순간 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거지.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스포츠 강국이에요. 의외로 전문 선수만 육성하는 엘리트 스포츠 위주의 나라들은 스포츠 강국이 안 돼. 물론 선수가 실력이 좋은 경우들이 많지만 풀이 달라진다는 거야. 엘리트만 고집하면. 일본이 그래서 야구에 안 그래도 미쳐있는 나라인데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중에서 잘하는 선수 뽑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지. 90개 팀이랑 한 3,000개 팀에서 잘하는 선수가 어디 많이 나오겠어. 당연히 일본이죠. 근데 또 막상 한일전 열리면은 우리가 일본한테 막 크게 개발리는 건 또 아니에요. 나라 분위기는 야구에 목숨 걸었는데 의외라는 거지, 이런 결과는. 일본 야구가 약하다는 게 아니고 풀이 많으니까 저절로 시스템상 강해지는 나라가 아니냐는 거야. 사실은 더 강할 수 있어. 일본의 야구 시스템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으면은 진짜 쿠바, 미국도 그냥 이길지 몰라요. 시스템 때문에 강해진다는 거지. 사람들은 그렇게 엘리트 스포츠를 고집하지 않지만 더 끌어올리지는 않는 느낌인 것 같고, 당연히 뭐 인구 많다고 실력 좋은 선수가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럼 중국 축구가 1등이게. 선수들 처우나 환경, 팀워크 이런 게 다 더해져야 성적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야. 거기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선수 자체의 성품도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 야구가 희한한 게요. 예절을 생각보다 많이 중시하는 스포츠예요. 매너룰이라는 게 일단 많아. 매너룰. 과한 세레머니 금지. 점수차 크게 나면은 도루나 번트 금지. 타이틀 획득 방해 금지.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스포츠에선 찾아보기 힘들어. 한마디로 선수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다른 축구나 뭐 농구 이런 데서는 그것도 심리전의 한 일종으로 보는데 야구는 안 그런다는 거죠, 꽤. 야구라는 스포츠가 좀 선수의 기본 소양이나 이런 인간으로서의 자질 같은 걸 좀 꽤 보는 운동이라서 그런 건 아닐까. 뭐 야구 선수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오타니처럼 이렇게 인성까지 좋은 사람을 크게 인정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괜히 쓰레기를 줍는 게 아니라고. 야구는 이런 운동인데 안 그래도 평생 경쟁하는 판에서 이게 살아남기가 쉽겠어? 프로의 세계가? 실력 당연하고 요즘에는 그래요. 기본적인 자질까지 없으면은 선수로 성공하기 힘듭니다. 우리나라 뭐 일본 유명한 선수들 인성 다 좋다 그래. 여기에 정반대 되는 새끼가 하나 있었어요. 인성이 개차반인 야구 선수.
자질이 너무 부족한 새끼였는데 이런 새끼가 저지른 사건이에요. 그걸 알아볼 거야. 일단 2020년 3월 25일 여기가 일본 기후현 기후시의 어떤 다리 밑이야. 집 없이 여기서 텐트 치고 사는 남자가 있어요. 81살 와타나베 테츠야라고 하는데 이 다리 밑에서만 20년 살았대.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유명한 사람이야. 생활보호 대상자인데도 일부러 정부 지원금 안 받습니다. 나한테 돌아올 지원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자기는 그럼 어떻게 벌어먹고 사냐? 맨날 일어나면은 깡통, 폐품 모아가지고 팔아요. 이게 생계 수입이야. 이런 사람들을 뭐 궁금한 이야기 Y 같은 데서 가가지고 만나보면은 되게 공격적이고 막 괴짜처럼 보이고 그렇잖아. 무슨 옛날에 엄청난 사연이 있을 것 같고. 와타나베는 그런 게 없어요. 다들 너무 좋은 사람이래. 착하다 그래. 그리고 이 사람 하루를 또 보면은 자기는 평생 배움이 없었다면서 생계를 해결할 최소한의 폐품팔이만 합니다. 종이 박스가 더 있는데도 내가 오늘 쓸 돈만큼 이상을 가져가지 않아. 다른 노숙자들도 갖다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최소한만 벌어요. 그 돈으로 아침에 커피 한 잔 사들고 커피를 좋아했대. 맨날 도서관 가서 책만 읽습니다. 예전에는 어린애가 도로에 뛰어들었다가 차에 치일 뻔한 거 구해준 적도 있어서 이 동네 사람들은 와타나베 되게 좋아해. 거기에 캣할배야. 동네 들고양이들 밥도 챙겨주고 이러니까 여기에 반한 또 60대 노숙자 여자가 있습니다. 같이 동거했대요. 보통 우리가 노숙자면은 기피 대상이잖아 솔직히. 그리고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알려졌다는 게 뭐예요? 나쁜 사람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지. 욕심도 없고 뭐 아쉬울 것도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이 당시에 고민거리 하나가 있었대. 웬 남자 5이 찾아와가지고 장난을 쳐. 지들은 장난인데 이게 도가 지나칩니다. 맨날 씨발 여기 찾아와가지고 돌을 던지는 거야. 이 5명으로 시작한 게 나중에 10명까지 몰려옵니다. 매일같이 찾아오고 괴롭히는 정도도 심해가지고 와타나베가 경찰서를 4번이나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2020년 3월 25일 사건이 일어난 거지. 맨날 멀리서 돌만 던지던 이 새끼들이 이번엔 아예 텐트를 쳐들어왔어? 와타나베는 알죠 얼굴을. 이미 많이 왔던 사람들이니까. 텐트까지 왔으니까 위협을 느끼고 여친 데리고 도망갑니다. 근데 이 새끼들이 끝까지 따라와서 돌을 던져요. 여기에 와타나베가 맞아서 뒤통수가 함몰되거든요. 이날 뇌 타박상에 급성 경막 하혈증으로 사망했어. 여자친구는 뭐 다행히 더 도망가면서 살았고 경찰은 CCTV에 남은 증거로 한 달 만에 범인 5명 다 잡죠. 여기서 개 얼탱이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만 나이로 바뀌었지만 일본은 원래 만 나이를 썼잖아. 생일이 지나야 한 살이 올라가는 거라고. 거기에 소년법 기준이 우리랑 또 달라요. 얘네는 19살까지 소년이야. 일본이 만으로 19이면은 대학생이잖아요. 사회에 바로 나와서도 1년 정도는 소년법으로도 보호를 받는데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것도 최근에 규정이 강화돼가지고 18이라야 성인처럼 처벌이 강화된대요. 우리랑은 너무 달라요. 기준이. 이때는 또 아니었다는 거야. 그래서 체포된 5명이 다 19살인데 한 명이 회사 다니고 2명은 대학생, 나머지가 무직자 새끼입니다. 대학생이든 회사원이든 나이상 소년법이 적용돼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사람 돌팔매질해서 죽여놓고도 신원이 공개돼 있지 않아. 한 명도. 살인의 상해치사 폭행죄가 적용됐는데 뭐 그럼 뭐하냐? 대학생인데도 소년법 적용된다니까. 일본에서 말 너무 많이 나왔지. 사건이 그래서 너무 열받으니까 트위터로 많이 알려졌어요. 일본인들이 이 새끼들 신상 까자. 일본에 그냥 대규모 카라큘라 운동이 벌어진 거야. 신상 금방 털렸어. 4명이 기후현에 있는 아사히대 야구부 출신이래. 야구하는 새끼들이 돌을 던졌는데 이게 살인이지 뭐냐. 일반인이랑 같겠어? 심지어 2명은 대학 현역이야. 이게 보니까 돌이 작잖아요. 근데도 두개골이 함몰됐다는 거는 진짜 있는 힘껏 던졌다는 얘기밖에 안 돼. 맞고 죽으라는 식으로. 사람들은 이제 이해했어. 모든 상황을. 이 새끼들 조사 내용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훈련 스트레스 풀으려고 그랬대. 씨발 핑계인 게 살아남은 와타나베 여친 말로는 자기들이 1km 정도 도망갔대요.
이거를 끝까지 따라오면서 돌을 던졌다는 게 절대 장난이고 스트레스 해소일 리가 없다는 거지. 이런 사건 내용과 개새끼들의 미친 진술로 여파가 엄청났습니다. 연좌제가 패시브잖아, 일본은. 그런 나라다 보니까 아사히 대학은 야구부 활동을 중단시켜요. 팀 전체 훈련을 멈추게 했다고. 그리고 얘네들 혐의 인정되면은 아예 야구부를 없애겠다는 발표를 했어. 이건 약간 이상한 건데 그 새끼들만 조지면 되잖아. 멀쩡히 나가서 운동하는 야구부를 왜 없애요? 상관도 없는 선수들의 장래를 왜 망치냐고. 거기에 이미 증거 있고 자백 나왔는데 혐의가 인정될 경우라고 사족을 다는 건 또 뭐야. 이해가 좀 안 돼, 대학교의 반응이.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새끼들 처벌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 이 학교 야구팀이 경기에 나가봐. 스포츠 신문에 기사가 나와봐. 그러면 사람들이 아, 그 사건이 있던 학교? 이 얘기가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겠죠? 학교는 이런 말조차도 안 나오게 아예 원천 봉쇄하려고 그냥 야구부 자체를 없애는 것 같아. 그 뒤로 학장이 계속 입장 발표를 합니다. 범인 2명은 학식대로 엄청난 처분이 있을 것이고 학내 조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 날 때까지 자퇴나 휴학 신청도 받아주지 않겠다는 거야. 아니 뭐 징계를 해봐야 뭐 학교에서 뭐 얘를 사용시킬 거냐? 어차피 퇴학이야 징계는. 근데 자퇴를 안 받아주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타이틀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확실히 징계했습니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겠지. 웃긴 게요. 피해자, 가해자 얼굴 공개가 하나도 안 됐는데 이 사람이 알려줬어. 후지타 아키히로라고 이 학교 야구 감독입니다. 2015년부터 5년째 감독이었고 지역 4강까지 올렸던 사람인데 이 사건 때문에 사퇴했어요. 뭔 죄야 이 사람이. 거기에 학교는 공지사항과 입장문 이런 것들을 검색되지 않게 막아놨어. 학교 사이트를 들어가야만 알 수 있는 거야. 맨 앞에 팝업창 뜨도록. 이게 인스타 스토리로 사과문 올리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알고 보면 학교가 대처가 확실한 게 아니에요. 야구부 없애고 감독 자르는 건 겉으로 티가 나잖아. 이런 거는 알리는데 지들의 입장은 찾아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책임 전가나 마찬가지잖아요. 상관도 없는 사람들 피해만 주고 지들은 숨었다는 거지. 학교는 뭐 이렇게 대응을 했고 사건 다시 돌아가면은 50일 만인 2020년 5월 15일 다 체포됩니다. 생일 지나서 성인 된 한 명은 일반 법원에 기소됐고요. 2명은 상해치사로 가정법원에 송치됐어요. 소년법 적용받으니까. 나머지 2마리는 또 불기소래. 이건 집행유예인 것 같아. 이제 가정법원 간 2마리가 중요해지는 건데 성인법원 간 새끼는 당연히 실형이고 가정법원 재판이 열려요. 6번 정도 피해자에게 돌 던진 걸 인정하더라고. 스트레스 푸는 정도였다면서 그럼 왜 1km나 쫓아갔냐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돌 던진 걸 경찰에 신고할까봐 막으려고 쫓아간 거래. 그러니까 장난으로 시작했지만 장난이 아니게 됐다는 거지. 집행유예 받은 애들은 돌을 아예 안 던졌대요. 던지라고 신호만 하거나 뭐 던지는 척만 했다는데 증거가 CCTV 뿐이야. 그래가지고 돌 던진 새끼 중 하나는 그때 죽고 싶은 심정이라 누구든 괴롭히려고 했고 순수 재미로 던졌다는 새끼도 있고 와타나베에게 돌 던지면은 이 사람이 쇠몽둥이를 들고 평소에 쫓아왔었대요. 그러면 자기들이 또 도망갔다가 할아버지가 멈추면 또 찾아가서 던지고 벨튀하듯이 재미로 그랬다는 거야. CCTV에 모든 장면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현장 생존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여친인가 봐요. 진술이 얼추 비슷해. 이 새끼들의 범행 동기는 그럼 사실이라는 겁니다. 장난으로 시작했고 신고될까봐 그때부터는 장난이 아니었다. 재판을 가정법원에서 했지만 범행이 너무 내용이 악질이니까 검찰은 회사원 새끼에게 징역 8년, 무직자인 새끼에게 6년을 구형했어요. 항소했는데 실형 나온 사건이라 이게 진짜 법원을 가더라고. 여기서 5년, 4년으로 감형됐고 양쪽 다 항소 안 합니다. 애새끼들이 알려지질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집행유예 받은 애들이 야구 선수 2명인가 봐. 아사히대. 이런 것 같아. 아무 처벌 없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다 끝나자 감독 자른 아사히 대학은 5개월 만에 야구 활동을 재개시켜요? 얘네가 제명됐는지도 알려진 건 없지만 감독이 그만둘 정도면 뭐 잘린 게 맞지 않을까 싶고 근데 또 범인들이 아사히 대학이었다는 이유로 나라 분위기가 아사히대 졸업생들은 안 뽑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어.
채용이 이미 결정돼 있던 사람들은 취소시키고. 이게 무슨 동덕여대처럼 보면 또 안 돼요. 상황이 달라. 동덕여대 졸업생들도 지금 이제 회사가 안 뽑겠다 이런 말들 나오잖아. 이것도 시위 안 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건데 같은 연좌제 아니냐? 다릅니다. 동덕은 다수가 동덕여대 학생이란 이름으로 움직였어요. 근데 아사히 대학 야구 선수는 2명뿐이고 얘네가 아사히 대 학생으로 한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새끼 둘 때문에 전체 대학생을 안 뽑겠다는 건 일본 사회가 얼마나 연좌제에 민감한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사건 말고도 일본에는 노숙자 공격하는 일들이 꽤 일어난대요. 혹시 신주쿠 여행 가봤나요? 여기 토요코 키즈들 유명하잖아. 맨헤라라고 무슨 뭐 메이드복에 앞치마 메고 캐리어 끌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 얘들이 그렇게 노숙자를 공격한대. 얘들만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대낮에 한 번은 버스 정류장에서 64살인 여자가 살해됐어요. 코로나로 실직하고 노숙자 된 사람인데 4일 뒤에 범인이 자수합니다. 46살 처먹은 청소부라고. 쓰레기 치우는데 피해자가 거슬리니까 때리면 갈 줄 알았대. 근데 이 때리는 수법이 페트병에 돌을 담아가지고 머리를 후려쳤어요. 야, 이러면은 씨발 아파서 가는 게 아니고 저승을 가겠네. 아주 그냥 미친놈인가. 생각하는 게 이상해. 보석으로 풀려났어, 돈 내고. 근데 대학생도 학교 잘리는 마당에 이 성인인데 멀쩡히 살겠어? 취직도 안 되고 주변에서 개 쓰레기 취급하는 눈치가 힘들어가지고 투신했대요. 나라 분위기가 이런 거 봐서 이 사건으로 징역 간 볼팔매질한 이 새끼들도 앞으로 뭐 야구는커녕 개백수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 씨발 애초에 야구도 존나 못했을 것 같아. 선수가 훈련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지금 운동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 운동이 잘 되면 스트레스를 받겠냐고요. 재밌지. 아이 씨발 그러면 끝나고 개인 훈련을 해야지. 사람한테 돌 던지러 다니는 게 이게 개병신인 거야. 운동도 좆도 못하고. 꼬라지부터가 결국 야구 선수 이제 프로가 안 됐을 새낀 건데 인생이 쓰레기니까 뭐 그냥 개병신 짓 하다가 그냥 범죄로 그만두게 된 거지 뭐. 오타니 같은 선수가 괜히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다가 아니고 진짜 안 그래도 운동선수는 실제와 다르게 성공하는 운동선수들 다 똑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은연중의 인식이 운동만 어릴 때부터 한 애들 무식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인식을 깨기 위해서라도 좀 인성이 좋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실력이 진짜 다가 아니야. 좆도 실력 없으면 인성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사람 구실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이 꼴하지 난 거지 뭐. 비응신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새 사건 준비해서 오겠습니다.